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기사 합격하신 분들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37년 전에 전기기사 합격을 하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 이것저것 해봤지만 되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이 돼보고자 1차 체력검사에 응했는데 키가 작다고 떨어지고 공부를 못해서 4년제 1983년 3월에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들어간 곳이 전문학교 전기과인데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 제대 후 86년 5월에 운전면허증을 따 농신라면 대리점 배달 조수를 해봤는데 월급을 그 당시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3,300원. 야, 이것 가지고 살겠나? 실망해서 다음날 출근을 안 했습니다. 즉 그만둔 거죠. 왜냐하면 근무가 주 6일까지였습니다. 토요일까지 풀근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그리고 월말에는 수금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즉 대리점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수금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뭐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초과수당 그런 것도 존재가 없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도저히 살아갈 직업이 안 되는 거예요. 1987년 3월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공부에서 다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야, 전기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민만 하는 겁니다. 고민만. 어떻게 살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서점에 한번 들렸는데 전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가격이 얼마인가 해서 뒷면을 봤더니만 가격도 있었는데 전기 학원 광고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서울공과학원, 대산전기학원, 한국전기학원 등등등 여러 학원이 있었는데 부산이 제주도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국전기학원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한 사정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전기기사를 딸 수 있냐 물었더니만 아이고 딸 수 있대요. 와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된대요. 그래서 바로 다시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해서 기사 공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 1년만 지원해달라 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만 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기사 시험이 합격했을 때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제 형님이 토목기사라서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휴학을 하고 짐을 싸서 부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은 제주에서는 그 전기학원이라는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정보를 착착착착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학원도 생소했었는데 하여간 전기학원으로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87년 4월 정규반부터 등록을 해서 전 과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즉 전기기사 이론에 대한 과목을 공부해보는 거죠. 근데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정규반 즉 주간에 정규반을 들었는데 학원생도 몇 명 안 되었고 그리고 다 같은 처지라서 이해도 못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학원에 오전에 수업하고 나서 오후에는 뭐 당구장 가서 고민만 하던 생각이 납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공사기사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론은 합격했어요. 학원에 다니니까 이론은 어쨌든 답을 외워서라도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기에서 바로 낙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이 돼 있죠. 계속 그냥 학원에 다녔어요. 정규반 끊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복학을 해야 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시험을 봐야 돼. 기사시험, 특강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다시 복학은 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부산에 가서 다시 수업을 받으면서 특강을 1개월 받고 기사시험을 치렀는데 1차는 합격했고 2차 시험을 치렀는데 학원에서 나온 문제가 50점짜리 배점 2개가 25점 배점 2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50점을 먹고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뭐 11점만 맞추면 되잖아요. 안정권으로서는. 다행히 뭐 쉬운 거 2개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은
61점으로 제가 전기기사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이야, 기뻤습니다. 우선 합격했으니까 뭐 바로 합격 나오는 건 아니죠. 한 달 후에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뭐 발표를 뭐 인터넷으로 9시에 뭐 하던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본 장소에 가면 대자보처럼 수험표 남바가 써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써놔요. 그럼 그것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아는 겁니다. 제 번호가 써져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88년 6월 8일 날 받았는데 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복학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나머지 자녀 학업을 마쳤는데 결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모두 F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퇴학은 쉽게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은 땄습니다. 졸업장은 땄어요. 그 당시에 그 학원의 전기 학원의 수강생이 얼마였냐면 수강생도 많았지만은 전기기사 시험을 보러 가보면은 이야, 한 반에 40명씩 본 것 같아요. 교실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한 번 응시에 부산에서 응시하는 것이 500명. 그러면은 부산, 경남, 뭐 대전, 대구, 뭐 서울로 막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전기기사 응시하는 수험생이 수천 명은 된 거라고 봐요. 수천 명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합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합격하는 비율이 제가 합격할 때 저희가 한 50명 됐었어요. 50명. 제가 합격할 때가 한 50명이 합격 발표가 났고 어떤 때는 3명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 비율을 이론 실기까지 하다 보면은 30%가 안 되는 거지. 30%가 안 되는 거예요. 전기기사 시험이 어렵다는 겁니다. 몇 프로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해야 돼요? 학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왜냐하면 뭐 학원에서 공부하면 뭐 잘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도 방법도 알고 답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합격을 해본 제가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본인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분은 드물 겁니다. 전기기사 합격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취업하려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당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또 제주도라는 곳이 뭐예요? 일자리가 몇 군데 없어. 공장도 없고 호텔이나 이런 곳이 있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뭐 빌딩이 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학원에 직장 부탁을 해 놨더니만 한동안 연락 안 오다가 이제 거제도라는 곳에서 자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봤더니만 와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요. 다른 말은 묻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와서 근무할 수 있냐 물어요. 근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기 때문에 뭐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 취업만 시켜준다면 근무한다는 거예요.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와서 근무하라. 와서 근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8년 12월 26일인가 제가 거제도로 넘어가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어디에 배치받았냐면 공무과에 배치를 받는 겁니다. 공무 차장님이 있었고 냉동주임, 보일러주임, 그 다음 보일러, 냉동 기사 한 사람씩 보조로 더 있었고 왜냐하면 야간도 근무해야 됐거든. 근데 전기기사는 저 혼자예요. 공장도 아주 컸습니다. 1만 평 부지의 공장이 컸고 종업원도 한 600명이 넘었습니다. 통근버스가 10대가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부 통근버스로 이제 종업원을 실어 나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전기기사는 어떻게 하느냐? 거제도라는 곳인데 촌에 있었어요, 공장이. 그러니까 공장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즉 객지에서 와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 생산직 말고 일반직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사택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거,
자는 거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택에서 잤거든요. 사택을 제공을 해주더라고. 대우가 좋은 거죠. 그 다음 월급도 첫 월급이 얼마를 받았냐면 38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뭐 경리과라든가 이런 총무과 직원, 그리고 냉동기사라든가 보일러 기사들, 이런 분들은 한 5년씩 돼도 35만 원이 월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전기기사는 3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무경력자인데도. 그만큼 전기기사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 선임을 해야 되거든. 이미 법이 존재했으니까. 제가 취득할 때는 뭐 경력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선임이 된 거예요. 바로 선임이. 제가 이제 우선 아는 게 없었고 공무과에 출근하니까 이제 뭐 공무과라고 해서 뭐 제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전기 업무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기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30년 근무하신 그 당시 한 50세 되시는 김봉대 차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전부 이렇게 투어도 시켜주시고, 전기실, 즉 변압기실 가서 알려주고, 분전반 가서, 배전반에 가서 알려주고, 발전기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저를 알려주더라고. 그렇다고 그분이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충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점검은 어떻게 한다? 손으로 만져본다. 케이블 점검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다. 아, 이게 기술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뭐 테스트하기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만져본다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또 맞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배워야 되니까, 경험이 없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수산물 공장이다 보니까 모터가 많고 컨베어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루에 한 대씩이 모터가 타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어떻게 됐어요? 과장됐겠지. 그만큼 모터가 많이 타는 거예요. 왜 모터가 많이 타느냐? 물 공장이다 보니까 물을 뿌리면서 종업원들이 모터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버립니다. 그럼 모터가 아주 새 모터가 아니고 뚜껑도 잘 닫혀있지도 않아. 결선한 곳에 캡이 닫혀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터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모터가 모락모락 타는데, 모터 뜯고 수리하는 게 일입니다. 모터가 고장나면 뜯고 수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대체할 모터가 있냐?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라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모터 종류가, 모터는 같을 수 있어도 그 앞에 뿌리가 틀려. 그 다음 뿌리가 틀리고 그 앞에 이제 모터 앞에 또 벨트를 거는 그런 부속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쉽게 끼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터가 탔다 하면은 바로 거제 고현시에 있는 고현에 가가지고 모터 수리하는데 바로 맡기면 감아줍니다. 한 3시간이면 대충 수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전련 에나멜인가 이렇게 발라줘요. 그것도 마르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리는데, 급한 때는 바로 끼워버리는 겁니다. 가져와서. 그럼 전기기사는 모터가 고장나면 빨리 뜯고 가서 맡기고 찾아와서 다시 조립하고, 이게 일입니다. 예전에는 뭐 초과수당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생산직은 있었는데 일반직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치는 시간까지가 전부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그리고 그 라인을 많이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 배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배선을 사서 다시 재배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 배선을 올바르게 사줬는지, 구입해 왔는지, 올바르게 연결하고 있는지, 즉 결선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어쨌든 전기선 까고 베끼고 연결하고 테이핑하고 이렇게 해서 기계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공무차장님이 이제 도와주는데, 어떨 때는 전선이 맞는 게 없으면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 양기사 된다 두 가닥 감아라, 두 가닥을 그냥 써라. 우선은 기계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 종업원들이 놀면 안 되지 않냐. 기계가 서면 다 논다. 그래서 빨리 연결해줘라. 이제 이게 그 사람의 그 핵심 마인드였어요. 즉 공장인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라인이 서면 한 100명씩 놀아버립니다. 그럼 모터가 고장나면 100명이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일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포장 작업을 미리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시급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어떤 라인이 섰을 때 공장에서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결제 올라가면 꼭 제가 태운 거 모양으로 어떨 때는 질책할 때도 있고, 야 기사 이거 하나 5분 만약 5분 고장 났다고 5분이 아니다. 전체 사람 수를 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돈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이 어떤 거냐면, 어렵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렵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을 넘었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제 스스로 일이 되는 겁니다. 즉 경력기사가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공장 생활을 하던 중에 17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91년 4월 5일인데 식목일 날입니다. 그날도 우리는 출근했고, 공장 고가수주에서 이제 전기 배선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고가수주를 뜯어야 되는 거야. 뜯어야 돼서 철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11m 고가수주에서 전기선을 철거하고 뛰어내리다가 고가수주 철판이 썩어가지고 뚫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11m에서 추락을 했는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잖아요. 의식도 없고, 그래서 거제 옥포 대우조선소 병원으로 종합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의식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깨어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을 이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충격만 크게 있고 머리가 안 다쳐서 다른 데는 문제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데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죽지는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원을 해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탈출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두 달 근무했을 거예요. 근무하다가 부산에 직장이 나오니까 다시 면접을 봤더니만 이제 경력기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옮겼고,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제 사직서를 내는데도 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대타가 없으면 회사가 힘들어져. 그래서 그 당시에 학원에서 와서, 제주에서 또 부산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에게 말했죠. 네가 가서 좀 근무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후배도 무경력자야. 그런데 그 후배는 공고 전기과, 그 다음 전문학교 전기과를 나온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뭐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었겠죠. 그 후배가 제 다음 타자로 가서 근무를 해서 그 후배가 일을 잘 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도 2년 후에 이제 그만두고 제주도 법원으로 이제 이직을 했죠. 그 사람도 뭐가 된 거예요? 경력을 얻은 거지, 경력을.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우선은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작업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손재주가 좀 늘어나고, 또 이론적인 것을 접하다 보면 시퀀스까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근무했을 때는 뭐가 늘어난다? 실력이 좀 늘어난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격시험을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려고 하고, 그러면은 공부도 어렵고 시험을 합격하는데도 어렵게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88점, 90점 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생이 100점으로 꼭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답만 외워서 합격했다. 도통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쉽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6년 일을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생각, 진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여라. 가볍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될 때는 조급하지 말고
될 거야, 될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병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시켜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병만 나니까 운동으로 그 시간을 때워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리고 이 방법으로 꼭 어떤 법적인 방법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일이 안 돼. 그리고 일을 기피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힘들어져. 회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져요. 하면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발전되고, 그 다음 일하는 회사도 좋아하고, 이 사람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거 좀 해줘 하면은 바로 못합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 이제 거부적인 거, 즉 반대적인 것들은 바로 생각을 내뱉지 말고 잠깐 제가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하든가 해서,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한번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이제 전기기사 취득하면 경험이 없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면접, 지금은 경험이 없다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취득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실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합격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취득해서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데 가서 근무했어요. 자격증을 써준다는 곳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가 취업이 안 될 때는 취업 범위를 좀 넓히시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넓히시고, 또 다행히 누가 써준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써줘. 내가 좀 뻥쳤는데 써버린 거야. 그랬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귀동냥 눈동냥으로 하면서 배우시면서 일하셔도 되잖아요. 일단은 들어가고 봐야지. 들어가고 봐야 돼.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항상 가볍게 생각하면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고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이 없나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